영화 포스터나 책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재미만 있다면 독자들에게 의외의 감동과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영화감독 김영탁이 작가로 변신해서 쓴 첫 장편소설 곰탕은 이렇게 해서 잘된 사람이다. 이 작품 표지는 세 종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배가 그려진 푸른색 표지 버전으로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래에서 온 살인자라는 부제가 옆에 있었네요. 제목만 보고 떠오른 이미지가 허영만 작가의 만화 식객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곰탕을 끓여온 아버지가 있고 평생 고생한 아버지의 모습에 절대로 가업을 잊지 않겠다는 아들의 갈등이 시작되고 나중에는 곰탕 레시피로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인간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곰탕이 이야기 내에서 인물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긴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미래의 인물들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와서 정착하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벌이는 일들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이 핵심입니다.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장면도 제법 나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재밌습니다. 텍스트로 적혀 있지만 영상을 보는 느낌마저 드는 서술 방식이라 언젠가 필연적으로 영화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형 시간여행의 전범을 보여주는 소설 곰탕,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2063년이고 무대는 부산입니다. 이때의 부산은 여러 차례 거대한 쓰나미의 습격으로 부자들이 사는 윗동네와 빈민들이 사는 아랫동네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주인공 이우화는 고아 출신 40대 주방 보조로 80대인 사장과 주방장, 주방보조 봉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과거 자신이 먹던 진짜 곰탕에 대해서 자주 주방장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은 결말의 복선이라는 게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사장이 곰탕을 애착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곰탕 맛을 모릅니다. 이 시기에는 고기 구하기가 귀해서 소가 아니라 쥐 비슷한 동물을 곰탕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화는 자기가 끓인 곰탕을 먹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방장이 우환에게 진짜 곰탕이 있던 시절로 시간여행을 가서 레시피를 배워오라고 합니다. 시간여행은 사망자가 자주 발생할 정도로 위험했지만 우환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나 그렇게 죽으나 상관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우환은 시간여행을 하기 위해 배 타고 바다 밑으로 갑니다. 다른 시간여행자 13명과 함께 출발했지만 2019년 부산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우환과 김화영 뿐입니다. 두 사람은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의 관계는 출발 전부터 꼬여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환은 주방장이 알려준 부산 곰탕을 찾아가 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하긴입니까? 곰탕집 사장 이종인은 그의 할아버지였고 종인의 아들인 고교생 이순희는 그의 아버지였던 거죠. 이 장면은 영화 백투더 퓨처에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부모를 만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순희의 여자친구인 여고생 유강희는 얼마 후 이순희의 아이, 즉 이우환을 임신하고 자퇴합니다. 우환은 자기보다 어린 부모인 순희와 강희를 쓰레기로 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들을 고아원에 버릴 정도면 얼마나 비정한 부모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켜보고 있느라니 어른의 관점에서는 사고뭉치 일진 고교생이었지만 미숙한 청소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우환이 고아원에 맡겨진 것도 부모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환은 철없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 밤 곰탕을 끓여줍니다. 부모와 어울리면서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한 원한이 사라지고 그때까지 가질 수 없었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 독자들에게는 큰 울림을 남겨줍니다. 이 작품이 고만고만한 가족 드라마를 뛰어넘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환의 과거 도착 이후 훅 치고 들어오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인물이 부동산 중개업자 박종대입니다. 박종대는 최초의 시간여행자입니다. 교활하고 속물적이며 목표를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할 정도로 잔인하죠. 미래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던 중에 변화의 계기를 찾고자 시간여행을 선택했습니다. 박종대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을 현재에 정착시키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현재의 지도자 지위마저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과거로 오기 전 도서관에서 2019년 이후의 한국 역사를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미래의 대통령이 될 인물을 제거한 후에 이 사람에게 패배해서 대통령이 되지 못한 정치인에게 접근한 후 대통령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치인이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죠. 그러자 특정 날짜와 시간에 부산의 42층짜리 빌딩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박종대는 과거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살면서 미래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납치해서 죽인 후 그들의 얼굴 가죽을 벗겨서 미래인들에게 씌우죠. 일종의 신분 세탁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이우환 못지않게 비중이 큰 캐릭터가 바로 김화영입니다. 김화영은 10대 소년이지만 시간여행 시스템을 지키는 냉혹한 집행자이자 주인공 우환의 비극을 끝까지 추적하는 몰입꾼입니다. 시스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을 반복하며 이야기의 고삐를 쥐어채는 인물입니다. 김화영의 역할인 몰입꾼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왔다가 미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몰입꾼은 돈을 받고 일하지만 단순히 돈을 받을 목적으로 목표를 사로잡는 현상금 사냥꾼과 달리 시간여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특수요원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신분이었기에 몰입꾼은 특수한 장비를 2가지 소유하는데요. 자신이 아는 곳이면 어디든 순간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칩을 머릿속에 심고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닌 레이저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김화영은 이우환과 같은 배를 타고 시간여행을 합니다. 동승자들이 모두 죽었지만 2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우환이 도대체 왜 여기 왔냐고 묻자 김화영은 사람 죽이러 왔다고 태연히 말합니다. 누굴 죽일 거냐는 우환의 질문에 김화영은 아직 모른다고 하죠. 실제로 김화영은 살인 대상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여행 출발 전에 살인을 청부한 노인이 이야기해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의 신원을 몰라서 청부를 포기하려던 김화영은 뉴스를 보고 나서야 자신의 살인 목표가 이우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작가는 여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2사람을 운명적으로 묶어놓고 대결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야기 흐름을 보면 우환과 화영은 캐릭터 중에서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나중에 목숨을 건 결투는 화영과 우환의 아버지 순이가 벌이지만 2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환은 과거로 곰탕 레시피를 찾으러 갔다가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부모를 만나 일상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모험을 감수합니다. 원래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우환은 감정의 결핍을 채우려는 동기를 부여받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합니다. 반면에 김화영은 임무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역시 우환과 비슷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규율을 우선해서 움직이죠. 우환이 끓이는 곰탕이 느리고 깊은 맛이 핵심이라면 화영은 몰입꾼으로서의 빠르고 정확한 임무 수행이 핵심이기에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작품에서 가족과의 행복만 추구했던 우환만 존재하고 화영이 없었다면 재미나 긴장감은 크게 떨어졌을 겁니다. 몰입꾼 김화영이 등장하면서부터 비로소 단순한 시간여행은 복잡한 추적극으로 확장되었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액션을 강력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몰입꾼은 김화영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순이가 다른 학생과 싸우던 교실에 갑자기 옆구리가 뻥 뚫린 남자의 시신이 등장하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남자가 김화영 이전에 온 몰입꾼이었습니다. 남자의 옆구리에 난 상처는 완벽한 원형으로 깨끗하게 파낸 듯한 모습이었는데 경찰은 이 수수께끼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죠. 남자를 죽인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변신했던 박종대였습니다. 그는 시간여행 전에 구입한 몰입꾼의 무기와 똑같은 레이저총으로 남자를 살해했던 거죠. 박종대가 몰입꾼을 사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과 이곳에 거주하려 하는 미래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몰입꾼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데다 레이저총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 어디서 공격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평생 공포심을 유발하는 최악의 적이었던 거죠. 결국 박종대는 화영을 상대하기 위해서 순이의 머리에 순간이동 칩을 심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게 합니다. 순이와 화영의 대결은
21세기 버전 서부극처럼 이루어지며 승부는 순이가 사전에 준비한 대응 방안으로 의외로 싱겁게 끝납니다. 이 작품에서 곰탕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메타포로 쓰입니다. 곰탕은 대물림되는 기술이자 기억이고 사랑입니다. 할아버지 이종인이 만든 곰탕 레시피를 손자 이우환이 전수받으면서 곰탕은 아버지 순이와 아들 우환의 인연을 맺어줍니다. 아들을 위해 범죄 조직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순이의 부성애이자 세상을 떠난 엄마 강희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기도 하죠. 곰탕은 맛을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오랜 시간을 은유적으로 상징합니다. 이우환 3대의 일대기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이 만든 균열을 봉합하고 화해와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곰탕처럼 진득하게 오래 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이우환 3대가 우여곡절 끝에 겪어야 했던 고난과 희생을 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곰탕만 봐도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로 독자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일단 속도가 있는 전개가 일품인데요. 이우환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과거로 왔다가 가족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와는 다른 결단력과 행동을 보이는 장면과 박종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장면은 무척 빠르게 진행되면서 독자들을 몰입시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박종대 조직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반전이 연속되는 점도 재미를 높입니다. 박종대가 야심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의외의 선택들도 신선했고 가족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우환이 보여주는 반전도 흥미로웠습니다. 강렬한 개성을 뽐내는 캐릭터들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형의사 도깨비, 도축자인 예술가, 몰입꾼 화영, 중개인 박종대, 이들을 추적하는 양창근과 강도현 형사 등은 저마다 역할을 다하면서 독자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양창근 형사는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새로운 신분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구성의 맥락에서 사전에 설정해 놓고 막바지에 터뜨리기에 꽤나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감독 출신 작가답게 모든 장면을 영화처럼 시각적으로 서술하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 소설의 영화 작업은 거의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야기 특성상 제작비 문제나 연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2063년의 부산과 2019년 부산의 골목 풍경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고 화영과 순이의 순간이동, 레이저 광선 대결, 시간여행 등 CG가 많이 들어가기에 제작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네요. 이제 작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죠. 이우환은 과거로 와서 부모를 만난 후 원한을 풀고 가족과 함께 사는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커지면서 우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현지에 정착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희생하고 우발적이긴 했지만 다른 시간여행객들을 죽입니다. 순이가 죽었다고 착각한 후에는 여러 사람을 죽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수많은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자면 행복을 얻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환경, 어느 시대를 살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작가는 우환과 순이 부자의 달라진 인생과 만남을 통해서 비참한 운명 속에서도 따뜻한 한 줄기 사랑과 희망을 남겨놓는 걸 잊지 않습니다. 곰탕처럼 수십 년을 진득하게 인내하며 기다려온 시간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비판 포인트도 존재합니다. 하드 SF 소설을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소재는 참신하지만 SF적인 설정이 엉성하다거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설명 없이 대충 쓰인 장치들이 많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여행자들이 과거로 와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나거나 우환이 부모를 만나는 시간에 정작 과거의 우환은 강희 뱃속에 태아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가능할까요? 바다를 통해 시간여행을 하고 순간이동 기술을 뇌 속에 심은 칩 하나로 해결하는 편의주의적 설정 역시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자들은 재미있고 잘 읽히지만 남는 게 없다거나 문학성은 별로지만 오락성이 앞서는 작품이라고 평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영화 시나리오처럼 잘 읽힌다는 장점이 문학 작품으로서의 밀도는 아쉽게 만든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문학적 완성도와 장르적 재미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양쪽 모두 살리려다 망하느니 한쪽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머지에 몰빵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는 영리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리뷰를 정리해보죠. 이 작품은 철저히 상업적입니다. 장르 문학으로서 그리고 영화화를 앞둔 예비 시나리오로서 매력적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읽어도 재밌고 영화로 나오면 무조건 본다고 말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설정의 정교함이나 문학적 완성도는 아쉬워도 빠른 전개와 강렬한 반전, 곰탕을 매개로 한 주인공의 행복 추구 과정은 인상적입니다. 음식 등급으로 비유하자면 3스타 미슐랭급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동네 맛집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자주 먹어도 계속 생각나는 그런 맛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책을 집어들고 작가가 진득하게 끓여낸 뜨끈한 곰탕 한 숟갈 하시겠습니까?